안녕하세요. EDM IELTS 헤더입니다. 자, 캠브리지 IELTS 15 스피킹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테스트 1의 파트 1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IELTS 스피킹이 채점이 되는지 기준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평가받는 부분은 Fluency and Coherence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유창성과 연관성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질문에 연관성이 있는 답변을 하는지를 채점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pronunciation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발음을 해주시는 데에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단어의 강세 같은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나 어떤 intonation 같은 것들 있죠. 어떤 억양 같은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lexical resource입니다. 말 그대로 어휘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토픽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이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전체적으로 커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스피킹 오버롤 점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 스피킹 파트 1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셀프 인트로덕션을 시킨 다음에 5, 6분 정도가 파트 1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8개에서 12개 정도의 문제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원투원 인터뷰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익자미너와 여러분이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적어놓은 것은 The examiner will ask you questions and you have to answer the questions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질의응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더 어떤 제너럴한 문제들, 여러분들에게 일상에 관련된 문제들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주제에 관련해서도 좀 더 다루기 어렵다기보단 일반적인 문제들이 출제되는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캠브리지 15에 출제되는 문제 한번 먼저 볼까요? 일단은 테스트 1에서 파트 1의 주제가 이메일스입니다. 이메일이라는 주제는 어쨌든 스피킹에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What kinds of emails do you receive about your work or studies? 두 번째, Do you prefer to email, phone, or text your friends? 세 번째, do you reply to emails and messages as soon as you receive them? 마지막으로, are you happy to receive emails that are advertising things? 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 문제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why or why not 이라는 추가 문제가 붙어 있는데요. IELTS에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답변이 불충분하다 또는 이유를 주지 않았다 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why 또는 why not 이런 식으로 examiner가 추가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문제부터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고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제, What kinds of emails do you receive about your work or studies? 라는 문제죠. 자,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kinds of라는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커버를 해주셔야 되는 것들은 어떤 종류의 이메일을 내가 받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work or studies이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학생분들께서는 어떤 학업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어떤 아이디어 자체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줬는데 자, work 같은 경우는 일단 inquiry from client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오는 또는 어떤 뭐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문의들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줬고요. 두 번째로는 questions from other students or professors라고 해서 다른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질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ideas relating your jobs or studies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학업에 관련된 얘기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직업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answer design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스피킹에서 답변을 할 때
구성적인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이유가 어떤 논리적인 그런 포맷을 얘네가 채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내가 답변을 렐레번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로지컬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어떻게 내가 답변을 구성할 건가 생각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kinds of가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 일단은 kinds of 이메일을 먼저 얘기를 해라라고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부가적인 정보를 어쨌든 스피킹에서는 더 줘야 여러분들이 끊이지 않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frequency라든지 reason 이런 것들이 붙었을 때 가장 적절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inquiry from clients라고 kinds를 언급을 했다면 I receive them every day 이런 식으로 frequency를 언급을 한다거나 because I work at something I receive this every day 이런 식으로 해서 reason과 frequency 이런 것들을 같이 잡아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일단은 제가 샘플 앤서를 써왔는데 저는 이제 IELTS 강사잖아요. 그래서 강사의 입장에서 쓴 샘플 앤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what kinds of emails do you receive about your work or studies?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는 저는 I sometimes get some emails from students asking some questions about their future plans and studies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가장 많이 받는 이메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이제 어떤 미래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공부 계획 같은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많아서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receive라고 이제 문제에서는 나온 거를 그냥 get some emails 이런 식으로 paraphrasing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고 자,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얘기를 한 게 sometimes라고 해서 빈도를 언급을 해주면서 가끔은 이런 것도 해 라는 얘기를 한 거죠. So sometimes I get emails from other schools in the UK but only once in a while 이라고 해서 가끔은 받는다 라고 했지만 그 정말 가끔이다 라는 것을 뒤에다가 조금 더 붙여줌으로써 요거를 이제 이런 이메일도 받긴 한다 라는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2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몇 개를 얘기하시는 거는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kinds of라고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류의 이메일을 받는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자주 받는지 또는 내 직업이 뭐니까 이런 이슈 때문에 받고 있어 라는 식의 어떤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Do you prefer to email, phone, or text your friends? Why or why not? 이렇게 물어보죠. 자, 이 부분에서는 일단 문제의 핵심은 prefer입니다. 자, 우리가 prefer가 주어진다면 일단은 or가 항상 붙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택지를 준 다음에 이 중에 어떤 걸 가장 선호해?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가장 우리가 prefer 문제가 나오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는 뭘 선호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되겠죠. 자, 이메일을 선호하냐, phone, 전화를 하는 걸 선호하냐, 또는 text,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선호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는데요. 대상이 friends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각의 이 메서드에 따라 가지고 간단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can write something in detail 이라고 해서 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잡았고 phone, 전화하는 거 prefer talking on the phone 해서 전화로 하는 걸 더 선호한다 라고 하고 friendlier 라고 해서 좀 더 어떤 친근한 방법인 것 같다 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부분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quick, instant 이런 식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잡아놨죠. 그래서 대부분 뭐 문자 같은 것들을 선호하신 분들은 뭐 요즘에 문자라고 하니까 되게 올드한 느낌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같은 것들을 선호하는 경우는 좀 더 빠르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볼까 한번 보면 자, 안서 디자인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언급해 주셔야 되는 것은 preferred method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하나 고르시고 거기에 관련한 reason, 이유를 붙여주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언급을 전부 다 하시면서 나는 다 상관없다 이렇게 언급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어떤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트, 요거를 저는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do you prefer to email, phone, or text your friends? 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 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I prefer texting 이라고 해서 저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걸로 개념을 잡아놨죠. 자, I'm not quite fond of emailing or phoning people in general 이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개념에 이제 be fond of 우리 옛날에 배웠었던 것 같은데 자, 얘는 be interested 이런 식의 개념이죠. 그래서 나는 이거에 관심이 있다. 나는 이걸 좋아한다. 이런 식의 개념인데 저는 사실 전화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메일도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그렇지만 I like instant contact라고 해서 contact라고 하면 연락이라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나는 즉각적인 연락을 좋아하고 I don't like having a long conversation이라고 해서 좀 길게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는다라는 걸로 이 부분을 저만의 이유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preferred method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전화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텍스트라든지 셋 중에 하나 골라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관련해서 내가 그걸 왜 좋아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답변이 좋게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do you reply to emails and messages as soon as you receive them? Why or why not? 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reply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reply 뭡니까? 답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받거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답장을 하느냐? As soon as you receive them 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특정한 그런 시점까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받자마자 답장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why or why not? 왜 그러냐? 왜 그렇지 않느냐라는 개념인데 자,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냐, 안 하냐 라고 물어봤으면 우리는 1차적인 대답은 yes나 no로 대답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좀 더 직관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고 즉각적으로 examiner한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내가 답장한다 라고 하면 yes로 생각을 해보고 답장을 바로 하진 않는다라는 개념에서는 no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yes의 입장이라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yes는 don't like making people wait 라고 해서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It's a polite way 라고 해서 polite의 비교급을 넣어놨는데 이게 좀 더 약간 예의 바른 방식이다 라는 개념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물론 이유는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이유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no에 좀 더 가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think about what to write 해서 뭔가를 써야 되잖아요. 어쨌든 메시지든지 이메일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편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no 그래 replying emails quickly 라고 해서 뭔가를 좀 빠르게 답변을 하는 것에 어려워한다. 이런 식의 개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안서 디자인을 보게 되면 자, 일단 우리가 yes or no로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답장을 빨리 하는 편이다 또는 그렇지 않다 라는 개념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런가 또는 내가 왜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어떤 이유를 같이 붙여주셔야 전체적인 답변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샘플 앤서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do you reply to emails and messages as soon as you receive them? 이라고 물어봤죠? 자, 이 부분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의 개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랑 같은 분들도 계실 거고 다른 분들도 계실 거예요. So I try my best to reply as soon as I can 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일단은 시도는 해요. 항상 최선은 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try my best라는 표현으로 최선을 다하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하려고 최선은 다한다. But 그러나 it really depens라고 해서 사실 상황마다 다르다라는 걸로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So it takes a while for me to get back to emails and messages when I'm really busy 라고 얘기해줬는데 자, get back 한다는 게 이제 reply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면 이메일이라든지 메시지 같은 거에
즉각적으로 답변을 못할 때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해줬고요. 다음에 My friends always get frustrated about me doing it 이라고 얘기해 줬는데요. 자, get frustrated라는 것은 뭐 짜증나는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제 메시지를 되게 잘 보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영국에 있는 친구들도 보내주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막 이렇게 이메일이나 메시지 같은 걸 보내주는데 제가 답장이 되게 늦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짜증 많이 낸다라는 개념으로 뭐 이 부분은 이제 화를 낸다, 짜증난 이런 식의 개념이라서 이제 제가 이런 짓을 하면 되게 화를 낸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케이스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이메일이나 그런 어떤 메시지 같은 거에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Depends on situation 이런 표현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depends on who sent the emails 또 or messages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또 다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죠. 자, are you happy to receive emails that are advertising things? Why or why not?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are you happy? 라고 하니까 너는 괜찮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말 행복하냐? 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너는 괜찮냐? 이런 걸 받는 게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receive emails that are advertising things 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서는 어떤 광고 메일?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서비스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업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신상품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려고 이메일 같은 것들을 보내기도 하죠. 좀 광고성 그런 이메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성 이메일을 받는 게 뭐 괜찮냐? 좋냐? 이런 식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좋아하신다 라고 하면 yes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의 아이디어는 어떤 informative하다 그리고 정보력이 있다 라는 거죠. 정보가 많은, 정보가 있는 이라는 개념이라서 정보를 주는 그래서 이거는 정보를 상당히 많이 주기 때문에 나는 좋은 것 같아 라는 입장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또는 can find new and useful products 라고 해서 또 새로운 그리고 어떤 유용한 그런 상품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노의 입장이면 사실 광고성 메일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 꽤 많잖아요. frustrating, 짜증난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don't like seeing adverts 라고 해서 광고를 원래 싫어한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변은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시다시피 얘도 are you 어떤 상황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yes or no가 primary answer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yes or no로 답해 주시고 그거에 관련된 이유 설명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샘플 앤서를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라는 개념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are you happy to receive emails that are advertising things? 했을 때 자, 첫 번째는 yes입니다. yes의 입장. 자, I find them helpful 이라고 해서 find 목적어 형용사라는 개념으로 일단 구성을 해줬죠. 그래서 나는 얘네 어떠하게 여긴다 라는 거니까 난 도움이 돼. 나한테는 괜찮아. 이런 식의 입장인 거죠. So I'm usually not aware of new products, but these emails help me get some useful information 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be aware 라는 표현을 썼는데 be aware of 그래서 뭐뭐에 이제 좀 알게 됐다, 뭔가를 파악하다 이런 식의 개념인데 뭐 나는 잘 이렇게 새로운 상품을 빠르게 파악하는 편 또는 일반적으로 이걸 파악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오면 나는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주니까 나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돼. 이런 식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반대의 입장 한번 볼까요? No, I hate them.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죠. 아, 난 진짜 싫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I don't like receiving unwanted advertising emails 라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이런 식의 개념에 unwanted라는 형용사도 우리가 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고 어떤 광고를 하는 이메일들을 받는 건 정말 싫어해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And I don't find them useful at all 이라고 해서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하셔도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yes, no냐
그리고 그거에 맞는 이유까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think about ideas for your answers.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답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자, try to make full sentences. 자, 항상 이제 IELTS 스피킹에서는 fluency, 특히나 여러분들이 유창성, 그리고 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 이런 부분에서 문장을 정확하게 그리고 문장을 완전하게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꼭 해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read sample answers aloud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샘플 앤서를 좀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런 발음 상의 실수를 하고 있는지 또는 좀 내가 헤지테이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샘플 앤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make your own answers. 자, 제가 드리는 샘플 앤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에 관련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저랑 생각이 100% 똑같다라고 하신다면 사용하셔도 괜찮죠. 그렇지만 저랑 생각이 100% 같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받는다. 나는 어떻게 얘기할 거지?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practice your speaking. 당연히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샘플 앤서로 스피킹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1강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강, 파트 2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